안녕하세요. 헬스시크릿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력도 쇠약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영양제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먹게 되면 탈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오늘은 영양제도 좋지만 영양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이유와 지인들의 사례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영양제를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양제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드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는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시중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영양제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먹는다고 무작정 따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체질에 따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제를 먹었을 때 위장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오메가3를 복용하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질에 맞게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영양제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때 먹는 약물과 영양제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가 처방될 수 있는데 이때 비타민 K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감소합니다. 특히 뇌졸중과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와파린의 약물 작용으로 생명에 지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콩팥장애가 있는 경우 칼륨의 섭취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에게 확인하여 복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영양제 복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영양제의 과다 섭취 위험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좋다고 하는 영양제를 이것저것 섭취하다 보면 중복으로 복용하는 영양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영양제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간에 무리가 오고 간 수치가 상승하여 심한 간염을 앓게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이지만 심하면 간의 독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충제일 뿐입니다. 영양제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중요하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영양제를 선택하고 만성질환이 있거나 노인의 경우에는 복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제를 먹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영양제 복용이 나쁜 것은 아니며 나이대별로 추천하는 영양제는 있습니다. 이후 저의 다른 영상에서 영양제에 대해 언급하겠지만 우선 영양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 운동을 통해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또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가장 젊은 이때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우리 몸에 왜 좋을까요? 근육 운동은 뼈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켜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골밀도가 낮아져 넘어지면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데 근육이 이를 잡아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심장의 근육도 튼튼하게 유지시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근육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주어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이렇듯 근육 운동은 각종 질병을 예방해 주는 가장 좋은 영양제인데요.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신체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사 및 호르몬 조절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건강한 근육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성염증이 결국 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근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은 지겹도록 들어보셨죠? 근데 정말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 매개체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매개체는 만성 염증을 초래하여 각종 성인병과 암을 유발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 반응에 큰 영향을 미쳐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어 감기나 독감 등 다양한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성염증이나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게 되는데 그때뿐입니다. 영양제를 먹지 않으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신체 자체를 만성염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만성염증이나 각종 질병 상태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육 운동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스트레스 관리와 근육 운동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만성염증을 완화하려면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육 운동을 해야 하고 근육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만성염증이나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이제 귀찮아하지 마시고 근육 운동으로 관리해보세요. 근육 운동은 스트레스가 조절되고 만성염증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특별한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제 제 지인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성 방광염을 달고 사는 분이 계셨는데 방광염이 생길 때마다 항생제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에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면 방광염이 늘 재발해서 2달에 한 번꼴로 항생제를 복용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의 추천으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근육이 생겼는데요. 연세가 있으셔서 금방 근육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운동한 결과 자연스럽게 방광염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동량과 강도를 점차 증가시켜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약 1년 동안 방광염이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는 분이었는데요. 발바닥에 통증이 있을 때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었고 염증에 좋다는 영양제도 수없이 먹어보았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운동을 하면서 트레이너에게서 발에도 근육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꾸준히 근육을 키운 결과 통증이 사라졌으며 영양제도 먹지 않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보았듯이 만성염증이 근육 운동을 통해 사라졌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운동은 아프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지만 이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만성염증이 생긴 상태에서도 운동을 하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근육 운동을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점차 강도를 늘려나가세요. 운동하는 건강한 습관을 통해 영양제 없이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